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스마트 공장 성공 전략, 가상세계를 넘어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로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가상의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 전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제조업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이 동시에 몰리거나 사실 확인할 시간이 걸리는 질문은 답변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설문에 응답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야겠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 제조,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글로벌 연구개발 사례가 되겠는데요. 성균관대학교 노상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노상도입니다. 이 가상세계를 넘어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로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발표로 스마트 제조, 그다음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관련된 글로벌 연구개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 공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때 가장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존의 어떤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우리의 경제체제나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는 연결, 융합, 지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관통하는 저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여러 사물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떤 연결,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주고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함으로써 예전에 알지 못하던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융합,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고 예측을 해서 보다 똑똑하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는 지능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초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가 붙어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쉽게, 안정적으로, 싸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믿을만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결 융합 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전에 하지 못하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결 융합 지능의 개념이 제조업에 적용을 시켜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세한 얘기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의 어떤 변화 모습을 보면 저희가 단서를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맨 오른쪽에 인더스트리 4.0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공장인데요. 안에 막 구름이 있고 설비나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막 안테나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연결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계들은 쉽게 인터페이스 연결이 할 수 있는데 사람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가 어우러져서 작업을 하면서 사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장비, 그다음 디바이스를 통해서 기계와 같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로봇을 보시면 좀 재미있는데요. 로봇가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변화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유연하고 그런 유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변 개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 이런 생산 시스템이 지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미래형 제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제조의 개념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의를 보시면 제조의 전 과정을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그런 선도적인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금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T 기술이 제조업에 적용된다. 그래서 제품, 설비, 공정이 연결되고 융합돼서 지능화된다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실제 제조 시스템 또 설비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연결 융합 지능을 통해서 최소 시간과 비용,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제품까지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제조업에서 이제 예전부터 얘기하던 일품 생산, 그러니까 랏 사이즈가 하나가 되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주면서도 비용과 시간을 대량 생산과 같은 규모, 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율형 제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던 자동화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같이 진행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결 융합 지능을 통해서 보다 지능화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공장, 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인더스트리 5.0의 개념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더스트리 4.0이 이제 끝나고 5.0으로 대체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어떤 경제나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조금 좀 추가할 키워드들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된 키워드 세 가지는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은 이제 그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우리 생산 시스템에 남아있는 사람, 오퍼레이터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맞춤형으로 뭔가 공정이나 자동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속 가능성은 우리 지금 뭐 ESG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에너지 사용, 폐기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은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심한 어떤 공급망의 변화라든지 그런 도전을 받은 경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빨리 좀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강조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의 세부 과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오늘의 주제인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그다음 데이터의 전송 및 분석, 그다음 AI 알고리즘 같은 그런 주제들이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스마트 공장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공장과 설비들이 연결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하던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러한 학습이나 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설비, 생산 라인, 공장,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인더스트리 4.0 또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가 되겠습니다. 자, 제조지능화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보통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황인지, 두 번째가 판단,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인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괜찮은 정상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제조 라인에서 뭐 품질적으로 보면 내가 이 제품이 지금 불량인지 아닌지, 또는 이 공정에서 수행이 되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불량이 날 것인지 아니면 정상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상황을 보는 것이고요. 판단은 불량이 난다고 하면 왜 불량이 나는 건지, 또 그 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의사결정된 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이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변동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생산 설비 공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은 실제와 같은 어떤 사이버 모델인데요. 컴퓨터상에 구성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실제 현장과 동기화되어서 실제와 굉장히 비슷한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사이버, 가상, 그 다음에 물리, 피지컬, 그러니까 실제라는 두 개의 시스템이 컴퓨터와 실제 시스템이 연결돼서
활용이 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지털 트윈은 그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모델, 그러니까 일종의 카피죠. 디지털 카피 모델로서 이 모델이 실제 현장의 여러 가지 속성과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있는 기계나 생산 시스템의 진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 어떤 문제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 예측,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최적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쌍둥이, 트윈의 개념이고요. 여기 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 있는 설비가 있는데 이 설비를 저희가 예를 들어 설비가 좀 이상한 거동을 보일 때 저희가 그 설비를 뜯어서 이렇게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실제 설비처럼 보이는 그렇게 거동할 수 있는 모델을 컴퓨터 안에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이버 모델, 디지털 모델, 사이버 트윈, 디지털 트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컴퓨터 안에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없이 잘라도 보고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진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단과 분석에서 끝날 뿐 아니라 이 모델을 우리의 시뮬레이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또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이 있을 때 각각의 방안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지 사전에 적용을 해봐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기 쉽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과 또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기업에서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기업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특히 소개해드리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하고 디지털 트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자들끼리도 사실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일단 특히 기업에서 보실 때는 두 가지는 그냥 같은 것이다. 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개념과 디지털 트윈을 같은 것으로 보시고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굳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구별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최종적인 목표나 응용은 같은데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과정, 프레임, 이제 절차 같은 것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트윈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모델, 그런 컴퓨터에서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실체,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할 땐 디지털 트윈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뭔가 응용하려는 입장에서는 굳이 두 개를 이렇게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같이 수용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계속 이어서 또 발표해 주실까요? 네. 가상세계에서 거울세계로가 오늘 웨비나의 어떤 주제인데요. 이 가상세계와 거울세계의 차이점을 조금만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3D 프린터하고 조립기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디지털 방법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 세계가 있는데 이 설비 또는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실제 세계에서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두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상세계에서는 컴퓨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없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가상세계를 만드는 이유는 실제 세계를 그냥 모사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세계에서 있는 문제를 가져다가 가상세계에서 그 문제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다면 가상세계에서 부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찾아진 해결책, 충분히 가상세계에서 검증된 제일 좋은 해결책을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링 시뮬레이션, 가상생산, 디지털 생산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 방법을 진행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첫 번째는 가상세계가 보기는 좋은데 이게 진짜랑 똑같냐? 진짜랑 똑같은 가상세계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럼 얼마나 나고 그 차이 때문에 혹시 잘못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가상 세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뭐 비용은 더 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가상 세계에 적용을 하고 솔루션을 찾는데 한 달이 걸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해결책을 실제 세계에 적용을 하면 이것은 한 달 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한 달 동안 변화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 실제 세계는 또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서 찾아진 솔루션이 그 해결책이 실제 세계에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울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이 거울 세계도 결국엔 컴퓨터 안에 만들어지니까 가상 세계지만 조금 더 현장과 동기화되어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울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설비하고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는 어떤 컴퓨터 모델로 보시게 되고요. 이런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에 걸쳐 있는 이런 거울 세계를 만들게 되면 문제와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실제 세계에 있는 문제를 바로 반영하고 그 반영된 부분을 모델을 풀어서 바로 해결책을 찾고 거의 시간 차이 없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상 세계이긴 하지만 실제 세계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디지털 트윈 또는 거울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에서는 이런 거울 세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제품, 공정, 설비, 공장, 물류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많이 하는 설계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실제로 생산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설계하고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 설비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이제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 설계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동기화시켜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원형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형 모델이 제조 현장의 데이터에 입혀져서 운영 단계의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 현장의 데이터가 입혀지는 과정을 보통 튜닝은 초기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기화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굉장히 충분하다고 하면 거꾸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추상화나 객체화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설계, 다음에 새로운 설계를 만들거나 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설계하거나 할 때 그때의 원형 모델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에서 제품 개발에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트윈을 만들고 운용 단계까지 업데이트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스마트 공장이나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아주 잘 준비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엔 거꾸로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윈을 만든 다음에 이 트윈을 원형 모델로 삼아서 신규 설비나 아니면 새로운 공장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적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 공장으로 봤을 때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설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각종 엔지니어링 행위들을 지원하는 CAD, PLM,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제품, 공정, 설비가 서로 어우러지고 운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그러니까 실체, 또 정보 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향의 오픈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트윈을 만들고 그럼 트윈을 만들면 사실 그 트윈 자체가 이미 어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시각화를 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유행하는 VR, AR이나 메타버스 같은 인터페이스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트윈이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둥이의 개념, 트윈의 개념과 시뮬레이션 개념을 통해서 실제 제조 시스템의 진단, 분석, 예측, 최적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간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은 여러 현장의 데이터를 모아줄 뿐 아니라 만들어진 트윈이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만들어진 트윈을 관리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로서 최근에 지금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진행 중인 과제의 이름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조립 및 물류를 위한 사이버 물류 시스템 과제이고요. EU 주도의 다자간 국제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유레카 스마트 어드밴스드 매니팩처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보신 동영상이 이 과제를 소개하는 어떤 동영상이고요.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과제에서는 글로벌 제조기업과 이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윈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솔루션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 디지털 트윈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품, 공정, 설비, 작업자, 공장에서 나오고 활용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 지식 등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단으로서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생산 라인과 공장에 적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생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유럽 쪽의 참여 기관은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인 KTH, 그다음에 제조기업인 트럭을 만드는 스카니아, 그다음에 통신회사인 에릭슨, 그다음에 IT 기업인 HDW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한국적 컨소시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드는 유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인 덱스타, 그다음에 연구기관으로 저희 성균관대학교와 카이스트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개념의 두 회사, 유라와 스카니아가 현장을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ERP, MES, QMS 등 여러 가지 레가시 정보와 현장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여진 빅데이터를 관리할 뿐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분석하는 그런 펑션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 설계나 생산 제어,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다음에 물류 관리에 관련된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트윈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전체 과제의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 쪽에서는 이 자동차 부품 쪽, 유라의 부품 쪽 생산하는 조립 공정을 주로 타켓으로 하고 있고, 덱스타에서 개발하고 계신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져서 활용되는, 특히 생산 제어와 품질에 관련된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발표한 다음에 이 덱스타의 김영선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아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여러 가지 이기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진단, 분석, 예측,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트윈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고, 지금 저희 여기서 개발 중인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사용자가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는 이제 대상 기업인 유라를 대상으로 여러 다양한 공장을 대상으로 트윈을 만들어서 동기화를 구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청북 공장뿐이 아니라 베트남 소재의 와이어 하네스와 컨트롤 박스 생산 라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현장 데이터와 동기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트윈을 만들게 되고, 이 트윈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 수명 예측, 작업 품질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 그다음 작업자의 난이도나 그때그때 생산의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작업자 배치를 바꿔서 라인 밸런스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디지털 트윈 어플리케이션을 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저희 글로벌 공급사슬의 조립 및 물류를 위한 사이버 물류 시스템 과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마트 제조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과 국제공동 연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하면 진단과 분석, 또 예측과 최적화가 가능해져서 공장 설계 운영이 좀 더 스마트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많은 질문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일단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정재님께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또 제약사항과 한계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네. 만드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로 트윈을 만드는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이 아닌 트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아폴로 13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나사에서 사실 트윈 개념이 시작이 됐는데 우주선을 만드는데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우주선을 하나 우주로 보내는데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우주선을 항상 2대 만듭니다. 우주 조종사도 2명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1명은 우주로 보내고 1명은 지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지구에 있는 조종사가 지구에 있는 우주선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솔루션을 찾아서 우주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모델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뭐 가시화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원래의 문제, 내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그 문제에 맞는 모델, 필요하면 뭐 종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워낙 좋으니까 컴퓨터를 주로 이용합니다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진짜 그 피지컬 모델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디지털 트윈으로 뭐를 풀고 어떤 솔루션을 찾을 거냐 하는 부분을 정의하는 것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디지털 트윈에서 이 시뮬레이션과 실측값이 다른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정확한 질문이시고요. 아까 제가 그 강의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특히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맞추려면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은 실제 현장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센서나 아니면 데이터로도 받아서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이 현재 상황에 최대로 많이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 오차를 최대로 줄이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안에 담긴 모델이 실제랑 100%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냐, 내가 어떤 솔루션을 찾는 거에 맞춰서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만드시면 사실은 우리가 꼭 실제랑 100% 똑같은 것을 달성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신목정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요즘에 메타버스가 또 굉장히 개념에 대해서 뜨겁잖아요. 이 디지털 트윈도 메타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나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사한 개념이 맞고요. 사실은 메타버스는 사실 그 유니버스랑 다른 게 결국엔 가상세계에 세상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만들려면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실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실제 세상과 굉장히 비슷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모델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활용이 되는 가상세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질의응답까지 간단히 해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덱스타 김영선 대표님께서 스마트 공장 설계,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구현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덱스타의 김영선입니다. 앞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도 이어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실제 구현 사례와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에 개발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 4년 전에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5개의 서비스로 저희가 논리적인 구성도를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특히 요거 1번 부분을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고요.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디지털 트윈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질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요? 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로지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로지컬하다라는 이야기는 피지컬하고는 독립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미 그 개발을 하면서 클라우드 상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직접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가 두 번째 레파지토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상의 그 이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발 쪽에다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런 형태로 레파지토리는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애저 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과 함께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 부분이 애저로 올라가 있어서 실제로 비용을 좀 더 절감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부분도 클라우드에 올려서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구성들을 할 수 있게끔 구성들이 다 서비스들이 다 별개의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컨텐트 서비스인데, 저희가 컨텐트 서비스로 정의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레가시 시스템 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샵플로어 쪽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페이스 서비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컨텐츠 서비스로 저희가 그 구성을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표준적인 부분으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레가시와 같은 부분들을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 그러니까 MES라든지 ERP라든지 APS라든지 뭐 PLM과 같은 아까 설계에 관련된 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저희가 플랫폼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IoT 쪽의 데이터들을 바로 그 인터페이스하는 오피스 UA라든지 TCP/IP 뭐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그 인터페이스하는 부분들도 함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인데요. 여기 아래 부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든지 시스템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질문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보안적인 측면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디지털 트윈이 여기 구성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 서비스 컴포넌트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2D나 3D, VR, 차트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각각 그 조각조각 되어 있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이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나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엮어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 그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서비스 그룹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타난 것처럼 플러그인으로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구성도입니다. 특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시화라든지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 어널리시스에 관련된 부분, 시뮬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 기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CPS, 아까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인데요. CPS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커스텀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개발된 부분들을 꽂기만 하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오늘 주로 이야기를 실증과 함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저희가 바라보는 시스템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들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다음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폰 팩토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순환주기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을 가볍게 만들어 보는 부분, 가볍게 만들어서 활용을 빨리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어야 되는데 가시화를 어떻게 쉽게 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쉽게 한다는 이야기는 적은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특히 저희가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와리프 시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파라미터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 값을 계속 바꿔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니터링 앤 KPI인데 특히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마련한 KPI로 그 데이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연계된 운영 정보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KPI로 축출해서 다시 분석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한 부분을 갖고 다시 수정을 하고 설계를 반영하는 부분이 하나의 주기로 사이클로 제공을 해야 스마트 팩토리의 플랫폼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빈 씨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에 적용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네. 다음번에 제가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 실증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먼저, 모니터링 앤 KPI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이 되는 시뮬레이션 하고 분석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아주 쉽게 구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모니터링하고 KPI에 적용된 사례는 교수님께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계층 형태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KPI와 함께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제조 현장이 있고 여러 곳의 제조 현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다음 원격지로 볼 수 있게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MES가 됐던 ERP가 됐던 APS가 됐던 여러 가지 데이터 그 다음에 공장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걸렸다. 이거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화면이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네. 네, 이제 됐을까요? 네. 네. 이게 왜 안 보이지? 어이구. 네. 지금이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글로벌한 곳에서 바로 데이터를 붙이는 순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온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상의 웹화면 내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가시화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KPI의 내용이라든지 각각의 이벤트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그 다음에 웹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이제 KP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들이 데이터들을 동시에 수집하는 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계층의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동시에 가져오는 이러한 기능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KPI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KPI들이 아까 대시보드상에서 나타나 있는 KPI들을 데이터와 함께 저희가 구성을 로지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KPI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KPI 구성이 이런 플랫폼 내에서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를 적용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메타버스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저희가 한 3년 전에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엔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계해서 모니터링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다가 또 한 가지는 APS, 그러니까 계획 대비되는 시스템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하고 그 부분을 가시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마치 CCTV와 같이 생산 현장을 바로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워커가 있고 그 다음에 랏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랏을 그 실시간 데이터와 연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의 라인이 어떻게 KPI하고 연계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원격지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기존의 계획과 실적, 그 다음에 실행됐을 때에 관련된 부분을 KPI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3D를 사용한 이 메타버스의 안에는 이렇게 실제로 리모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 이유는 VR 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저희가 넣어서 저희가 구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ERP라든지 APS에서 나오는 생산 계획과 실질적으로 하루 동안에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생산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저희가 같이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 글로벌 사이트에서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를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컨텐트 서비스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구성도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공장을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도 서로 동기화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사용자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경을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건 또는 각자의 중앙 서버를 사용을 하건 여러 가지 혼합된 사용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웹상으로 KPI와 함께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다운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더 상세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다계층의 스마트 공장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이때 여기 그 아까 보이는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서 또 그 모니터링 하거나 분석하는 부분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과 함께 설비별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차트는 아까 그냥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저희가 와리프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구성을 한 이 공정상에서 여러 가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부분들을 내가 사용자가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입력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의 최저값을 다시 적용을 현장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와리프 시뮬레이션과 분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간단한 라인을 공정을 저희 편집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을 뒤로 앞으로 몇 배속으로 함으로써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타임 툴과 함께 제공이 되게 되고요. 너무너무 이거는 간단한 그 시뮬레이션 할 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수작업이라든지 눈이나 아니면 엑셀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의 공정들이 엮여져 있을 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보다도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설계나 공정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들을 이렇게 더 한번 쉽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이 로컬 PC 기반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버 기반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유는 네트워크상에서 붙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벌써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보이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런 공정은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기에는 너무도 힘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점점 더 빠르게 해서 버틀렉이 과연 얼마 시간 뒤부터 버틀렉이 생길 수 있는지를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컨베이어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하면서 생산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와리프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부분은 이제 PC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이 웹과 그 다음에 그냥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명하는 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때 바로 시뮬레이션하는 그 시간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값의 모델을 바로 선정을 하게 되면은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 한 그 와리프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바로 볼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에서 뿐만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웹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웹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다시 시뮬레이션하는 각각의 단계를 애니메이팅까지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결과값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화면의 가시화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상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됐을 때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애니메이팅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현재에 당장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이러한 공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KPI로 보여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도대체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 어떻게 사용자가 금방 만들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한 달 뒤에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달 뒤에 가져가면은 이미 안 되는데 바로바로 할 수 없을까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일단 도면을 가져다가 공장에 있는 도면을 넣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파워포인트 쓰듯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만들게 되면은 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데이터를 넣어서 사이즈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XYZ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넣게 되고 색깔도 바로바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모델이 되는데요. 모델을 일단 얼추 쉽게 그냥 배치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통로, 물류에 관련된 모든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과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도 지금 이렇게 쉽게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의 파워포인트라든지 기존의 어떤 툴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그 모니터링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을 저희가 그 개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저희 디지털 트윈 빌더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쉽게 2D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3D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쉽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가서 이 모델이 어떻게 변경이 되던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도 데이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빌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의 디지털 트윈 빌더는 PC상에서의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클라우드에서 저장을 해서 웹상으로 공유를 하거나 결과를 볼 수도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세부적으로 설계를 재설계하거나 하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공장을 대상으로
스탠드얼론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때는 서버로도 필요에 의해서 업로드를 해서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이 작동이 되게끔 하는 글로벌 환경도 제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조 기업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겪게끔 되는데요. 첫 번째, 의사결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의식적인 부분이 공장 자동화가 마치 스마트 공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축 시간과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거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또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제조 현장에서 작업자에 대한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공장 내에서 모든 부분이 자동화가 안 돼 있으니까 자동화를 다 할 때까지는 스마트 공장을 팩토리를 만들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내부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외부의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구현을 위한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조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걸림돌로 보이고 있고요. 방금 저희가 실증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렴한 비용과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시스템들만 연계해서 바로바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형태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저희가 모아서 또 제공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할애한 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대표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강수철 님께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소개해 주시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OT와 IT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OT 보안 기능도 구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아직 보안적인 측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좀 대체를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의 데이터를 구현을 하거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하더라도 그러한 보안적인 기능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구현상의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구현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내용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조금 더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여현동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구축될 디지털 트윈이 서로 융합된 통합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이 가능할런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4년 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융합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예측은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양한 산업군으로 같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플릿과 표준을 계속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인더스트리 4.0, 5.0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준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 표준들을 지켜서 저희가 아까 레퍼지토리 쪽이나 그 다음에 콘텐트 쪽에 AA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Asset Administration Shell과 같은 표준들이 적용을 해서 여러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승권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요? 이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제작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에 반영한 디지털 트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의 하나가 저희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만들어 놓은 스마트 시티는 그 엔비디아 쪽에서 전 세계를 디지털 트윈화한 부분에 싱가포르라는 하나의 그 조그만 파트가 되는 것처럼 저희 그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디지털 스마트 시티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확장이 되면 스마트 시티 구현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또 질문입니다. 이세원 님이 주셨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 레이턴시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이 부분도 저희가 엔지니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개발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레이턴시를 계속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완벽한 그 리얼타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접 실시간으로 갑니다. 아까 그래서 유니티로 개발한 경우에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를 캡처해서 저희가 반응하는 경우에는 1분 이내, 30초 이내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웹상으로 저희가 한 부분은 거의 3초 이내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에 그 빠짐이 없이 누락 없이 하는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같이 성대하고 함께 개발을 하고 저희 개발자들이 그 부분은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엄청난 형태의 데이터의 큰 부분도 동시에 볼륨이 사실은 커졌을 때에 대한 핸들링이 가장 중요한 부분도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처리까지도 저희는 고려해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할 덱스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스스타 컨설팅의 박정현 수석님께서 웹 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타 컨설팅에서 EAI, B2B 같이 비즈니스 인티그레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현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지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지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API 검색, 테스트, 가상화, 라우팅, 가버넌스 등 API 인프라 구성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계 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기반의 시스템 연계 작업의 중요성과 IT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른 API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은 커넥티비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 방법, 연계 표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조 현장에는 많은 생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각종 생산 설비를 비롯하여 PLM, MES, MDM, ERP, CRM, SCM 등 제품의 설계와 생산, 그리고 판매, 그리고 구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한 제조 현장이라 하면 이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디지털 트윈 또한 이런 시스템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물질 세계를 가상화된 현실에 재현을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된 결과값은 다시 관련 시스템으로 다시 전송을 하게끔 되는데요. 한마디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전달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안전성과 신뢰성, 신속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통한 시스템 연계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연계 인프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왼쪽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플랫폼 기반이 아닌 데이터 수집 연계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 기반한 방식이 아니라 개별 시스템 간 P2P 방식으로 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 간 연계는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은 그냥 데이터가 잘 전송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럼 오른쪽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단일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통합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그리고 시스템 연계의 전사 통합 운영 관리가 가능하고 연계 방식 표준화 및 단순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전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운영 관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자동화 및 분석 예측을 통한 기반 인프라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짧게나마 정의를 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관련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반 경영 전략 및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의 비즈니스 IT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시스템 연계는 기업이 가진 내외부의 IT 인프라 내에서 온프라미스 형태로 존재하는 시스템들 간에 연계했다면 이제는 기업의 IT 환경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소셜, 모바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계성 또한 복잡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환경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IT 환경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등으로 요약되어 줄 수 있으며 B2C 기반의 산업 경제에서 플랫폼 기반의 공유 경제와 같은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즈니스 IT 환경의 변화는 폐쇄적인 인프라에서 오픈 인프라의 전환을 그리고 단면 시장 참여자에서 양면 시장 참여자로 서비스 사업자에서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API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IT 환경의 변화는 오픈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PI를 중심으로 시스템 또는 다양한 참여 주체가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들이 끊임없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도 이러한 변화의 예외는 아닌데요.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제조 현장 또는 IT 환경에 맞춰서 오픈 플랫폼 중심의
API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API 중심의 통합 인프라 구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IT 환경 변화에 따른 인티그레이션 기술, 즉 다시 말해서 시스템 통합 기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의 시스템 연계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EI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버스 형태로 변해갔으며 현재는 API를 중심으로 오픈 플랫폼, 마이크로 서비스 또는 IoT 플랫폼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API란 과연 무엇일까요? API 매니지먼트의 일반적인 기술 관점에서의 정의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HTTP 프로토콜 기반의 REST 방식과 JSON 메시지의 포맷의 조합이며 API 게이트웨이, API 포탈을 기본으로 하는 API 거버넌스에 대한 구현입니다. 이런 API는 일반적인 HTTP 프로토콜의 메소드와 URI를 기반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서 매우 이해하기 쉬우며 JSON 메시지 또한 가볍고 쓰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PI 플랫폼의 적용 용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API를 제공하고 개발자들이 스스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공유하는 인프라인 오픈 API 영역, 그리고 해외 법인, 해외 생산기지 또는 그룹 관계사들과의 통합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 유관기관과의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쓰이는 B2B 영역에서의 API 영역, 그리고 API 기반의 내부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API 영역,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API들이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API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의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참조 모델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외부 시스템 또는 오픈 플랫폼을 외부 시스템들과에 대해서 API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IoT 플랫폼과도 API 통신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 있는 각종 생산 설비의 데이터들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도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API 플랫폼을 통한 시스템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공유 경제라든지 초연결 사회와 같은 현재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수많은 데이터 수집 및 실시간 연계를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 특히 소프트웨어 에이지 제품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로는 국내 굴지의 제조기업의 내부 시스템 통합을 위해서 사례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유 API 형태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API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웹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주요 솔루션은
API 라우팅 및 가상화, 가버넌스 등을 관리하는 웹메소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웹메소드 마이크로 게이트웨이, 그리고 개발자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한 웹메소드 API 포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 그리고 내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서버, 이렇게 크게 4가지 솔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PI 게이트웨이의 주요 기능으로는 중계, 변환, 라우팅, 그리고 위협 대처, 인증 및 인가, 보안 연계, 정보 보호, 용량 제한 및 부하 제한, 그리고 컨텐츠 검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T, SOAP, OData, 웹소켓과 같은 API 타입을 지원을 하면 싱크 타입의 구현 패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PI 포털의 주요 기능으로는 개발자나 파트너에게 API 노출을 위한 셀프 서비스의 포털로서의 기능이 가장 큰 기능이고, 커뮤니티와 같은 협업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에 대한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사용자 현황 분석, 키바나 기반의 사용자 현황 분석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기준의 API 문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로 해서 여러 사용자 그룹에 의해서 독립된 공간의 사용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서버의 주요 기능입니다.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서버는 기본적으로 EAI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적으로 API뿐만이 아니고 내부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프로토콜, 그리고 각종 어댑터 서비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연동하기 위한 SAP라든지 아니면 DB 시스템, DB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기 위한 각종 어댑터 서비스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인지 간에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프로토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및 인가, 그리고 서비스의 관리, 모니터링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API 소프트웨어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참조 모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API 개발자 또는 소비자는 필요한 API가 있는지 API 포털을 통해 API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API에 대한 스펙을 스웨거나 램 등과 같은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를 위해 API 제공자에게 인증키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API는 API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호출 요청을 하게 되고, API 게이트웨이는 이를 활성화가 되어 있는 API 프로바이더 쪽으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라우팅을 하기 전에 API 게이트웨이는 인증 및 인가, 상황에 따라서는 메시지에 대한 변환, 그리고 밸류값 검사 등 API에 적용되어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또한 API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API를 게이트웨이 등록하고 관리하고 폐기하는, 다시 말해서 API 라이프 사이클 관리 및 거버넌스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이는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PI 활성화를 통해 API 프로바이더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기타 API가 아닌, 다시 말해서 다른 종류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연동할 수 있는 강력한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API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서버는 내부 시스템 연계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영역까지도 같이 연계가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 포탈, API 게이트웨이, 더불어 API 서비스 이네이블먼트, 다시 말해서 웹메소드 인티그레이션 서버,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플랫폼들이 실사례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API 웹메소드, 소프트웨어지사의 웹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도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컨테이너 그리고 관리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은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차후에 또 시간이 되면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따르게 시간을 잡아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매니지먼트 특장점 및 솔루션 평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레스터에서 매년 평가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솔루션으로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API 서버의 안정성, 포탈의 성숙도, 운영 관리 편리성, 그리고 API의 풍부한 중개 기능, 웹메소드의 EAI 활용을 통한 강력한 인티그레이션 기능, 그리고 종합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의 편의성 등 기업이 API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석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웹 메소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 API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실시간 연계 및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재훈님께서 구축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구축을 위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클라우드에서 할 건지 아니면 온프라미스 형태로 할 건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리소스 자원에 대한 비용이 틀려질 것 같고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건 온프라미스에서 구현을 하던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라이센스 비용을 통해서 구축이 되면 API 항목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API 게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들 말고 실제로 새로운 API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API를 개발하기 위한 공수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솔루션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건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온프라미스 형태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서버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도 새로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쓸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네, 또 맞습니다. 추가되는 비용들이 다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API 매니지먼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윤성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양방향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정화가 필수적인데 노스스타 컨설팅에서 추천하는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은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포레스터 평가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포레스터 평가에서도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티그레이션 플랫폼 등 모든 솔루션 그룹들이 항상 리더스 그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의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솔루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적용된 사례, 그리고 해외에 적용된 사례, 그리고 각 연구기관의 평가에서 소프트웨어 에이지사의 API 매니지먼트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지정호님의 질문입니다. 단일 플랫폼에서 스마트 팩토리 구성 시에 장비, 센서 등 각 IoT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요 도입 설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이제 API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쪽,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IoT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옆에 계신 또 덱스타 대표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집할 때 장비와 센서의 IoT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장비랑 그 다음에 센서 위주로, 그러니까 특히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은 부분을 먼저 하게 되고, 그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장단점을 또 보고 또 새로 또 그 다른 부분으로 확장하는 이런 형태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대표님. 자,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민수님께서 API 서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고려하고 점검해야 할 요소는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네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API 서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API 서버가 돌아가고 구동되고 있는 서버의 리소스 자원입니다. CPU라든지 CPU 코어라든지, 그리고 API 서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할당되는 메모리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API가 얼마나 일기준이든지 월기준이 호출되는 호출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리소스 자원들이 먼저 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PI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PI 같은 경우에는 여러 레가시 시스템들에서 관리가 되어질 수 있고 중앙 집중형이 아니고 분산형이기 때문에 API에 대한 표준들이 제각기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API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가 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API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용이하고 향후에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웹 메소드 EAI와 ESB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네요. EAI와 ESB는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냥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는 역할이나 수행하는 업무는 똑같지만 수행하는 업무 서비스의 형태가 틀린 부분들이거든요. EI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서비스들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면, ESB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호출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컴포넌트화,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컴포넌트화되고 그 컴포넌트의 조합에 의해서 플랫폼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인티그레이션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PPT만 보면 여러분들 조금 다소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 TV에 업로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에라도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후에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문 잊지 마세요. 그럼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 스마트 공장 성공 전략 가상세계를 넘어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